안녕하십니까, 이용재입니다. 영유아 교수 방법에 의해 교재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정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영유아 발달 이론과 교수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1장인데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2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응용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하는 내용인데 발달 이론 같은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몇 개만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래서 영유아 인식을 돕기 위해서 활동자를 갖다 제시하고 그 다음에 활동에 적합한 활동 자료인지 탐색하고 그 다음에 탐색한 경험을 놀이로 통합하도록 하는 놀이 단계, 그 다음에 놀이를 심화 확장하도록 돕는 놀이 확장 단계.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시 단계, 탐색 단계, 놀이 단계, 놀이 확장 단계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에 대한 발달 이론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성숙주의입니다. 성숙주의. 이거는 내적인 발달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그 발달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성숙주의가 되겠고요. 네,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엎어져 있다가 기어가다가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서가고 이런 모든 과정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고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이런 과정을 갖다가 벗어나는 건 없다. 이거 성숙하면 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 가지고 유전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가르쳐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쏜다이크의 학습 법칙이 되겠는데요. 행동주의 맨 처음에 나왔던 분이 쏜다이크입니다. 여기는 효과의 법칙. 이전에 고양이 얘기를 했어요. 고양이가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뭔가 줄을 건드리니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잡아다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를 더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여기 보면은 효과, 연습법칙, 준비성의 법칙 이런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장 발달이 있어서 유전보다 환경이 중요하다. 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 보고서 배운다는 거죠. 사회주의 환경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의 그 도식, 동화, 조절, 적응, 평형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볼 때 하늘을 나는 거는 새다 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틀이 있어서 저기 보니까 독수리나 뭐 참새나 저거는 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그런 새 모양은 다 동화로 통할 수 있겠죠. 저건 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늘을 나는 게 새가 아닌 게 이렇게 날개 그냥 펼친 채로 가는 게 있네. 저거는 비행기구나. 그러니까 비행기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기존에 새만 하늘에 난다라고 하는 그 도식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조절이라고 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거는 새와 비행기다라고 이제 적응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 하늘을 나는 거는 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등장하니까 좀 불평형 상태였거든요. 예, 이런 불평형에서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거는 비행기가 새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이제 평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형에서 평형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아이들의 인지 과정이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 도식, 동화 조절, 평형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삐아제의 인지 발달의 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게 되면 이런 걸 갖다가 좀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고츠키의 이론은 근접 발달 지역 이론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 그걸 갖다가 성인의 안내나 좀 능력 있는 동료들이 도와줘가지고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근접 발달 지역 이런 개념을 도입했고요. 여기 문제 해결 과제를 하도록 도와주는 성인의 도움의 양 도와주는 그걸 갖다 비계라고 봤어요. 여기 되면 여기 이제 실제 발달 수준이 파랗잖아요. 그죠? 파란데 그 바깥에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발달 영역이에요. 그거는 어른이나 능력 있는 동료나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비계,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게 되면 건물 같은 걸 그냥 날라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비계잖아요. 스캐폴딩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른이나 동료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스캐폴딩, 비계를 설정해 놓게 되면 실제 발달 수준에서 넘어서 근접 발달 영역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삐아제와 비고치키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볼게요. 여기 이제 뭐 개체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능동적이고 급격한 변화로 이루어진 역동적 과정이다. 이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고치키 같은 경우는 사회성을 상당히 사회 환경을 중시 여겼습니다. 발달 단계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들과는 통해야 되잖아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의사소통하는 것이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접 발달 지역 언어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발달 과정에서 그런 개념을 도입했고요. 언어가 사고에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교사는 촉진해줘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삐아제는 동화, 조절, 평형 이런 개념을 말씀드린 대로 했고 언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가 이제 그 인지 발달 능력이 키워나간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비고치기는 좀 더 사회적인 그런 면을 좀 더 강조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교수 학습의 원리는 여기 7가지 있잖아요. 자발성, 개별화, 다양성, 융통성, 구체성, 탐색, 통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유아 교수 학습의 원리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걸 갖고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와줘라. 그 다음에 학습 활동, 교수, 학습 방법, 교재, 교육 환경 이걸 좀 다양하게 마련해 주면 좋겠다. 아이들도 다양하니까요. 이게 다양성으로. 그 다음에 융통성. 이제 교사가 아이들 도와주기 위한 교육 활동을 미리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에 애들의 흥미나 이해 정도에 맞춰 가지고 융통성 있게 조절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융통성의 원리가 있고 구체성의 원리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직접 그 사진이나 실물 같은 구체성이 강한 그런 거로다가 도와주면 더 알아먹기 쉽다. 이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또 이후에 학습한 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통합의 원리는 유아의 신체, 언어, 사회성, 정서, 인지발달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다면은 음식을 먹어보게 하거나 음식에 대해서 말해보게 하거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보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7가지 원리가 영유아 교수학습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2장 학습 방법 유형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1장에서 요거에 더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신념에 따라서 3가지가 나뉘고 역할에 따라 가지고 아동이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2개 나뉘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크냐 중간이냐 작으냐 아니면 혼자 하는 거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숙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제목만 쭉 보면 돼요. 관찰에 기초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성숙해 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다 배우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관찰하고 또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발문을 통해서 사고를 갖다 분명하게 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청각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물을 접하면서 탐색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성숙주의고 행동주의는 뭐예요? 직접 가르치는 게 강해요. 그래서 그 영유아에게 어떤 그 직접 가르쳐줘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향이 강합니다. 설명해서 직접 가르친다. 모델링, 보고 따라하게 한다. 강화학습법.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 좋은 보상을 주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이게 행동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구성주의 관점은 뭐 여기도 탐구, 발견, 문제 해결, 협동, 프로젝트 학습법이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이런 거 정도가 있다고 좀 알아두리면 되겠습니다. 영유아가 인지 사회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가는 그런 학습자라고 하는 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구성주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아동 중심이냐 교사 중심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흥미에 따라서 활동을 선택하고 학습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동 중심 교수 학습법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거나 어떤 목표를 갖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통제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교사 중심입니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제시하고 영유하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용자 역할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 학습 방법, 네, 여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아동 중심, 그 교사 중심인데 아동 중심은 구성주의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이거 빨갛게 표시해 놨잖아요. 예. 이걸 따른다 이게. 교사 중심 뭐예요? 행동주의입니다. 가르치고 잘하면 보상하고 안 되면은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런 그런 거죠. 행동주의 교수 방법을 갖다가 사용하는 게 많다. 우리나라는 이런 교사 중심, 그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처벌하고 이런 형태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갖다가 아동 중심으로 스스로 발휘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규모에 따라서 대집단, 중집단, 소집단 혹은 개별로 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집단은 아이들은 영어 아이들은 뭐 밀착해서 애착을 갖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큰 집단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유아 같은 거 가능한데 영아는 그렇지 않다.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소집단, 뭐 개별 활동,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 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자입니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아교사의 역할, 유아교사의 역할 약간 다르죠, 그죠? 영아는 관계, 반응, 탐색, 보살핌 이런 정도인데, 근데 유아는 이제는 이제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기록하고 평가하는 그런 거는 역할이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만 알아두세요.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영화가 울을 때, 웃을 때, 이렇게 미소 지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울음과 여러 신호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역할. 그 다음에 놀이를 갖다 잘 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발달 정도를 갖다가 잘 일일이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적어가는 이게 필요하겠죠. 네,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살피면 좀 관계형성과 직접적인 애착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You are special. 잘 돌봐주자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 이제 유아 교사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유아는 이제는 이제 엄마를 대신해서 양육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집과 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수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은, 이제 영화 같은 관계 형성인데 이제 말을 그 아이들과 하면서 지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서로 주고받고 잘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하는 의사소통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영화랑 마찬가지로 기록자, 평가자 역할을 한다. 이게 나중에 근거자료가 남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영아, 유아의 상호작용 좀 보도록 할게요.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영아가 다른 사람, 타인, 그 다음에 사물,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타인, 환경, 사물이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 영유아 성장 발달을 위해서 교육 경험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상호작용의 유형에는 인정하기, 모델 보이기, 조성하기, 지지하기, 비교 설정하기, 합계 구성하기, 시범 보이기, 지시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저는요, 이 각각의 인정하기, 모델 보이기, 조성하기, 지지하기 여기 쭉 있잖아요. 이거에서 그 책에 나오는 예가 있잖아요. 예시랑 연결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닦는 거에 대해서 도와줄 때 선생님처럼 칫솔을 잡아봐 이렇게 위아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시범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게 칫솔 이 닦고 하는 거 이거 따옴표 이 내용은 시범 보이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예하고 그의 그 제목하고 연결하는 그걸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4장은 역류와 격려하기 내용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그것만 내려고 합니다. 역류학 교수학습에서 상호작용이 강조가 됩니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교사가 상황마다 관찰하고 참여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역류화를 격려하고 또래 간의 상호작용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 잘 긍정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역류화 격려하기도 여기 모방하기, 수용하기, 믿음주기, 노력 성취하기, 공헌 도움 인정하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시가 있잖아요. 예시랑 연결하는 그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가 그 인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니 오랫동안 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오 대단한데 집중해서 하니까 오 모양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나 변화된 것들을 갖다가 성취한 걸 갖다 인정해 주는 거. 그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노력 성취 인정하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표준 보육 과정의 이해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외우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표준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뭐냐. 뭐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건 좀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인간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추구하는 인간상이 이겁니다. 그 목적은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행복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방금 전에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구성 방향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 표를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세, 1세, 2세 혹은 3세, 5세 보육과정이에요. 3세, 5세 보육과정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0세, 1세랑 2세는 그런 관련 영역이 몇 개예요? 6개죠. 기본 영역, 신체 영역, 의사소통,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세, 5세 누리보육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 영역하고 신체운동 영역이 하나를 합쳐가지고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0세, 1세는 1, 2, 3, 4 수준으로 2세는 1, 2 수준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네, 이런 도표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준 교육과정 이 틀을 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붙여놓고 이렇게 비본 내용을 잘 도와주도록 이렇게 커리큘럼 짜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